사장님 소리 듣다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배, 그리고 어쩌면 몇 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퇴직금,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가장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든 5명 중 3명이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거의 절반은 한 달 내내 일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금 2억 원으로 카페 창업이라는 꿈에 모든 것을 걸었던 5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갔는지,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30해가 넘는 시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 도장을 찍었고 청춘을 고스란히 회사에 녹여냈습니다. 그렇게 김영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 2억 원. 그에게 이 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땀과 인내가 새겨진 삶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겨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향긋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롭게 손님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 더 이상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사장님이라는 이름. 그 달콤한 유혹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30년을 버텼는데 이 작은 가게 하나 운영 못할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많은 50 플러스 세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을 맹신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시장 조사나 상권 분석 대신 자신의 오랜 경험과 막연한 낙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를 덮쳐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던 예상과 달리 가게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번듯한 인테리어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비, 주방 집기와 각종 설비까지 2억 원이라는 퇴직금은 마치 솜사탕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괜찮은 목에 카페를 차리는 데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은 1억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에 뛰어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 가게 주변에 카페가 이렇게나 많을 줄은. 그의 절망 섞인 목소리처럼 가게 반경 500m 안에는 이미 170개가 넘는 카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오피스 상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신규 개업과 폐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나면 그의 손에 쥐는 돈은 없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재료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수백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 한 창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몸이 병들고 안 되면 마음이 병드는 게 이 바닥이라고. 김영수 씨는 마음과 몸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카페들의 평균 테이블 회전수는 고작 1.2회. 박리담의 저가 커피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6개월 만에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항목.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가 된 그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게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그의 가게의 보증금과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5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숨겨진 지출의 함정입니다. 결국 그는 폐업을 결심했지만 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의 손에는 무거운 빚과 깊은 절망감만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의 실패는 그 혼자만의 특별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퇴직, 창업 실패 사례들처럼 여기에는 철저한 준비 부족, 과도한 낙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무지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만약 김영수 씨가 퇴직금 2억 원을 사장님이 되는 대신 연금생활자가 되는 길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었다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아껴 그 돈까지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았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최대 30%에서 40%까지 줄이면서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불안한 이름 대신 든든한 연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만약 그에게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면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험천만한 사업에 퇴직금을 던지는 대신 가장 안전한 자산인 집을 활용해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두가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창업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카페 창업 조심해서 할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퇴직금의 아주 적은 일부만 사용하고 최소 1년 이상은 그 업계에서 직접 직원으로 일하며 땀 흘려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은 최저시급만 가져가도 버틸 수 있다는 처절한 각오 없이는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혹한 현실 조언입니다. 여러분,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막연한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쥔 소중한 퇴직금은 위험한 도박을 위한 판돈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품위 있는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